그런 거네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아한다는 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네. 너 이거 왜 샀어? 사람들이 많이 사서 나도 샀어. 이런 느낌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 스타일이라서 내가 내 고른 거야. 스타일이라서 안목이 산 거야. 있고 특별해 보이고 싶은. 아니 그럼 그 개성이 아니에요? 개성? 그게? 개성의 다른 말 아니에요? 개성의 다른 말? 처음부터 개성이라 가지고 아니 왜 어려워 마음에 안 들어. 아버님은 이 트렌드가 마음에 안 드시죠? 아니 나 단어가 딱 두 개면 끝나는데 아, 그쵸, 그쵸. 개성인데 그치. 맞아. 어렵게 얘기하니까 그래. 딱 이해되는데 그래, 개성 네, 뭐 이렇게 여섯 명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건 3프로TV 창립 이후에 처음입니다. 진짜 그냥 모였다는 자체가 감격이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조합이죠. 이게 야. 공통점이 없잖아요, 대체. 사실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지. 네. 각자 맡은 방송들하고 예. 사실은 서로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네. 근데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느냐? 연말에 책을 좀 팔아보려고 하니까 엄청난 복병이 하나 있더군요. 복병 2023년 트렌드. 김난도 교수님이 매년 연말에는 그냥 그 형이 다 그냥 서점가로 휩쓸어요. 그 12월 달에는 책을 내지 말아 하는 게 출판계의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럴 수는 없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그 책의 내용을 다 까발리자. 그 책을 안 사보게. 사볼 필요가 없게. 그래야 좀 다른 책도 좀 먹고 살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 책의 내용을 까발려서 이 책이 안 팔리도록 하는 거지. 자칫하면 듣다가 자칫하면 잘 팔리게 되는 결과가. 그럼 이 책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예를 들면 트렌드를 짚어준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내년에 예상되는 트렌드 짚어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예. 이 트렌드가 될 거라는 걸 뭘 근거로 했을까? 혼자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에는 이게 트렌드가 될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예리한 질문은 트렌드 코리아 사람을 놓고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끼리 얘기한다고 들리니까. 네, 콘텐츠 만드는 사람은 입장에서 뻔한 일인데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난도 형님도 네. 본인이 이렇게 유명해졌을 줄 몰랐을 거야. 처음에는 그냥 어디 내년 트렌드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네, 썼는데 네. 너무 그게 인기가 대박이 있었어. 나니까 내년 트렌드도 알려주십시오. 음. 그 다음에도 알려주십시오. 당연히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가 트렌드가 됐을까? 당연히 연구를 하겠죠. 연구를 하고 뭐 조사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게 더 있으면 그러다 보면 또 좋겠다.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저는 트렌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반감이 좀 생겨요. 이게 어떻게 유행이냐. 이건 마케팅 용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지. 누구나 다 그런 걸 그렇지. 좋아하고 이런 스탠스 좋아. 그렇지. 이런 스탠스.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거는 이렇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난 달라 보이고 싶은 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난 달라는 나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도 난 달라 하려고 머리 기르고 어머님들 짧은 치마 입고 그랬다. 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 트렌드 연구하시는 분이 저한테 조언을 주셨어요. 예. 당신이 갖는 반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 왜냐하면 트렌드는 당신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떤 사람을 타겟? 저보다 더 젊은 세대. 아. 그리고 그럼 나의 트렌드는 왜 그럼 연구의 대상도 아니십니까? 당신은 어차피 20대들이 뭔가 트렌드를 끌고 나면 뒤늦게 따라붙는 아저씨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트렌드에 공감하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남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관찰하라. 그러면 너네 세대에서는 핫피플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세대는 정해져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책을 아예 다시 보면서 정말 꼼꼼하게 다시 읽었어요. 야, 이게 어떻게 유행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유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공부해서 써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본 것 중에 이건 좀 재밌은 것 같다. 그래도 평균 실종 재밌어요. 뭐? 평균 실종? 평균 실종. 평균 실종 저거 하는 평균 실종. 아, 하시죠. 평균 실종된 옷을 입고 평균 왔어요. 실종. 얘기하려고. 오, 아. 뭔가 이게 평균은 확실히 아니네. 그러니까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는 뭡니까? 그게 평균이 지금 실종. 갑자기 확 들어가는 거예요? 예. 뭔지는 알아야지. 평균 실종. 우린 평균적인 방송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 평균 실종이 사실 단어가 너무 직관적이어서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한마디로 평균이 사라진다, 중간치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재밌는데 뭘로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옷장을 열고 제 옷 중에서 가장 평균이 실종된 옷을 찾아서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실종이라는 게 네. 무슨 의미냐니까요? 중간치가 사라진 조금 거죠. 전에 선제적 대응 기술 배웠잖아요. 그럼 내가 궁금한 것 같으면 미리 얘기 좀 해줘요. 좀. 선제적으로. 이거를 보통 꼰대라 그러죠. 싶어진대잖아요. 미련이 나오면. 평균 값이 없어진다고요.
보통 이렇게 분포 있을 때 평균에 가장 많은 것이 몰려 있고 그래서 보통 뭘 팔든지 뭐 기획을 하든지 이 평균에 몰려 있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으니까 보통 저 평균에 맞추면은 잘 팔리겠거니 하고 이런 보통 소비자들 모든 분포는 이렇게 정규 분포죠, 그래서. 네네. 근데 그 정규 분포의 그 가운데 중간값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점점 평평해진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양극화랑 N극화. 그리고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모든 것을 다 먹으면서 이제 하나만 절대 강자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일 경우에는 끝쪽에 몰려있으니까 중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막 명품 브랜드도 되게 잘 나가고 그리고 뭐 자라나 H&M이나 네. 탑10 같이 좀 저가 브랜드는 또 되게 같이 잘 나가는데 그러면 옷장사가 가격을 어떻게 프라이싱 해야 될지 미쳐버린다 그 얘기죠? 평균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왜 중간 가격대 브랜드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기성복 같은 거 파는 그런 브랜드는 오히려 지금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10,000원짜리 티셔츠도 있고 100만원짜리 티셔츠도 있는데 네. 10,000원짜리도 잘 팔리고 100만원짜리도 잘 팔리는데 어중간한 30,000원짜리 티셔츠는 안 팔린다. 그쵸. 어중간한 언더스탠딩 그쵸. 티. 진짜 어중간하다. 그렇지. 아주 싸지도 않고 명품도 아니고. 4만 원인데. 그런 식으로 취향이 너무 양극화가 되니까 네. 그리고 취향이 또 다양해지면서 평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평균을 낼 만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점점 국민 영화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향이 다양해지고 되게 극단적인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평균을 내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렇지. 난 그게 이상하더라고. 좋은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죠. 혹시 책에 그런 내용 없죠? 있을걸요? 없다. 읽어보면 있을 거다. 자, 없는 걸로 갑시다. 다시 한번. 진짜 힘들다. 자, 책에 그 내용 없죠?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제 소비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제가 아까 이 옷 입고 온 얘기 계속 하는데 네. 이거 H&M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거 몇십만 원짜리예요. 이게 예. 왜 몇십만 원짜리냐면 H&M에 몇십만 원짜리 그런 옷도 팝니까? 있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요. 예. 이게 되게 비싼 이탈리아 브랜드 중에 모스키노라고 명품 브랜드 있거든요. 거기서 H&M이랑 콜라보레이션해서 모스키토. 모스키토는 모기고 모스키노라는 이태리 명품 브랜드에서 협업해서 예. 나온 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단어가 있다 그러면 있다고 외우시면 외워, 된다고. 공부를 해 그냥 외워. 이거는 좀 편집. 그래서 사실 H&M에서 몇십만 원짜리 후드티를 판다고 하면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엄청 잘 팔렸거든요. 너무 힘들게 샀어요. 저도 가서 주셔서 약간 사고. 희귀한 아이템이 된 네, 거예요? 희소한 아이템.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게 진짜 이거 그냥 후드티인데 이렇게 비즈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탁기 돌리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드라이 클리닝 해야 돼요. 봐도 돼요? 예. 와. 야, 그 트렌드 코리아가 아니라 저 옷을 사라는 얘기. 옷을 파는 거 다는 거. 옷자랑 옷자랑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평균 시점 그대로 의미하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옷장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명품 아니면 진짜 막 자라 H&M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비 패턴이 뭐냐면 명품 비싼 거 있으면 일단 사요. 근데 예. 명품 비싸니까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벌을 위해서 나머지 필요한 옷들은 최대한 저가로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의 소비 패턴이 지금 되게 만연한 소비 패턴이거든요. 그런 식의 소비 패턴은 네.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은 왜 그래, 왜? 평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네. 누가 평균을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조건이 비슷하잖아요.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지만 얼추 비슷한 세대에 살은 사람들은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비슷한 TV 프로그램을 봤으니까 얼추 평균은 비슷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하나는 미디어의 다변화예요. 예전에는 맞아요. 매스 미디어라 그래서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을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따라가고 그러는데 아예 TV를 안 보고 이제 개인화된 그 방송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평균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혼자 보던 것들이 이거 사람들이 많이 하네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는 사람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안에서는 평균일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평균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지상파 방송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아저씨들은 보면 그게 평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일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자동차 디자이너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현대차가 과거에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들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앞이 완전히 막혀 있는 그랜저라든지 무슨 이상하게 생긴 막 이런 것들을 막 내놓는데 그럼 도대체 이거 그래도 베스트셀링카 스테디하게 많이 팔려야 되는 볼륨 차종들을 네. 너무 파격적으로 디자인을 해놓으니까 이러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동차의 디자인을 가지고 해야 이 중간 모델을 이거 볼륨 차종인 거 가격대도 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건 볼륨 있는 거로 가져가려면 조금 더 무난하고 누구나 그냥 선택하기 부담 없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 중앙을 타겟으로 했을 때는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맞아. 아 정말요? 근데 오히려 조금 더 극단적이고 파격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예. 오히려 사람들이 이쪽을 선택하면서 이게 많아지면서 익숙해지면서 평균이 되는 그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누군가와 똑같아야 된다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우리 아저씨들 아무리 이게 양복이 똑같은 양복을 입더라도 나만의 뭐 뭔가 좀 개성을 드러낸다고 소심하게 넥타이라도 하나 좀 바꾸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표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했을 때는 평균을 벗어나는 것을 오히려 선호한다. 라는 것이 1번의 얘기라고 한다면 2번의 얘기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평균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타겟으로 해서 오히려 거기서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유행,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는 어떤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야, 근데 얼마 전에 저도 우주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우주의 중심이 하나가 빅뱅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출발은 있지만 중심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적으로 확장된데 가운데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서 이렇게 확산된다고 하여튼 최근에 배웠는데 마찬가지로 중심이 없는 거잖아요. 평균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도 내가 중심이고 얘도 내가 중심이고 얘도 내가 중심이면 기업은 그 말한 대로 예를 들면 이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나중에 큰 지금은 이게 소수지만 이 앞으로는 유행을 이끌어가는 매스 디자인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걔는 계속 이대로 남고 여긴 계속 이대로 남고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티를 만약에 언더스탱 티를 만드시겠어요? 이 티를? 아, 우리 못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그게 평균을 만약에 엇나가서 성공하면 좋은데 틀려버리면 엄청나게 큰 그래. 예, 데미지가 있을 것 아까 같아요. 전에 예, 그 예. 선제적 기술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여기다 언더스탱 찍으면 팔리겠냐고요. 아까 요란해갖고. 아까 권 기자가 얘기했죠. 예, 예. 이거는 최신 트렌드이긴 하나 아직 안 우리 나이대 트렌드는 아니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짜증내지 마시고 외우십시오. 그래서 혹시 젊은 층 혹시 네. 여기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20대 다른 대표니까. 개념인데요. 네. 제가 이해했던 평균 실종은 네. 레얼이라고 지금 유튜브에서 되게 네. 유명한 네. 그 채널이 있습니다. 네. 정말 유명하다는데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야? 이게 뭐야? 평균 그게- 실종이에요. 3%보다 유명한 채널 있습니까? 꽤 유명합니다. 3%보다는 네, 못할 네. 수도 있지만 네. 개인 개성에 맞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는 곳이라서요. 이걸 신청하려면 한 3, 4개월은 기다려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예전에는 뭐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어떤 화장을 해서 뭐 드라마에 나와서 그 화장법이 궁금해서 어떤 메이크업 도구를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전지현을 따라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내 얼굴형에 맞는 뭐 이런 화장법이라든지 뭐 립스틱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아, 실제로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네, 그래서 찍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정면에서도 찍고 뒷면에서도 찍어야 되고요. 측면에서도 찍어서 네. 디테일하게 자료를 또 보내줘야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요? 네, 유튜브에 유튜브인데 유튜브인데 무슨 컨설팅을 해주고 뭐 그런 그게- 거 있어요? 거기서 이제 멤버십으로 들어가서 가입하실 수도 있고 따로 이제 네이버 블로그로도 이제 보시면서 가입을 하실 수가 그럼 있는데 내 얼굴을 찍어서 보내주면 네. 그거 가지고 개인별 상담을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거의 가격대가 거의 한 30만 원, 40만 원 하거든요. 한번 만나는데 네. 어... 그래서 예전에 평균치로 봐서 뭐 요즘 톱스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해주세요. 메이크업실로 가면 그렇게 해주는데 그런 게 지금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춰진 개성을 평균적인 게 없다는 거잖아. 네. 상품이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얘기? 그래서 잘 받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네. 이게 초개인 맞춤형이잖아요. 전재현이라는 사람을 트렌드로 해서 거기에 맞추는 거를 평균이라 그러면 나 개인한테 맞추는 거를 이제 평균 실종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슷한
비슷한 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이게 유행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행은 사실 되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그 서비스를 받을 때 전지현처럼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메이크업에 대한 코디를 받는 거하고 나에게 맞춰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요새 유행하는 그 스타일을 이렇게 줬을 때 그러면은 그게 나는 나에게 맞춤형으로 됐으니까 뭔가 나에게 좀 더 큰 만족감을 줘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좀 예쁘다고 하는 부분들하고 또 잘 맞아. 그러면은 뭔가 내가 되게 예뻐진 느낌을 받거든요. 그럼 평균 실종이라는 것이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은 평균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평균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게끔 되는 것이 트렌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이거를 진짜 사람의 뭐 눈에 1cm, 2cm를 다 재서하는 건 아닌데 요즘에 유행하는 화장법이 있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쁘다고 하겠지만 그 서비스를 내가 접할 때는 이거는 나에게 개인 맞춤형으로 막 되게 복잡하게 이걸 찍고 센싱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좀 더 나에게 평균 실종 서비스를 받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트렌드와 마케팅을 연결한다 그러면은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주는 상품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에게만 특별히 모시겠습니다라는 서비스로 접근을 할 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소구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러면 그런 거네요. 요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아한다는 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네. 그런 거 그러니까 싫어요. 그런 거 싫은 거죠. 네. 그러니까 특별하고 너 이거 왜 싶고, 샀어? 힙하고 싶고. 사람들이 많이 사서 나도 샀어. 이런 느낌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어서 네. 샀다. 이거 이거 내 스타일이라서 내가 내 고른 거야. 스타일이라서 안목이 산 거야. 있고 특별해 보이고 싶은 아니 그럼 그 거지. 개성이 아니에요? 개성? 그게? 개성의 다른 말 아니에요? 개성의 다른 말? 뭐 개성의 사실 다른 그렇죠. 말. 그럴 수 그렇지. 있죠. 그럼 네. 평균 실종이나 처음부터 개성이라 가지고 아니 왜 어려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사실 평균 실종이 몇 년 전부터 사실 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아니, 만든 거라서 그렇지. 네. 아버님은 이 트렌드가 마음에 안 드시죠? 아니 난 단어가 딱 두 개면 끝나는데 아 그쵸 그쵸. 개성인데 같이 맞아. 어렵게 얘기하니까 네. 딱 이해되는데 개성 듣는 순간 부사님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어쩌면 이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욕망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엔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개성 있는 화장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절대 안 팔린다는 거죠. 근데 이 평균 실종 당신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 그러면 팔린다는 거죠. 나는 또 우리 나이 때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가려움을 그거 읽는 차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네. 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네. 이렇게 저항하는 분도 있고 평균이 없는 거야 여기도. 옛날에는 그 롱테일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롱테일. 롱테일하고 좀 다른 건가요? 그럼? 롱테일이랑도 롱테일하고 차이점이 연결된다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요. 비슷한 롱테일, 개념이다? 롱테일 이렇게 꼬리가 길고 이렇게 취향이 엄청 다양한 사람 소수라도 이렇게 길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분들은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고 소비를 무난한 소비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무난한 건 싫다? 중간에 막 몰려 있는 많은 안전한 소비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난 요즘 그게 진짜 다른가 보다. 신세대 트렌드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저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쌍둥이인데 서로 다르게 생겼어요. 이진우와 안승찬처럼. 아 네. 그런데 이진우 안승찬은 극과 극이네 완전. 그런데 헤어스타일은 둘이 똑같아. 아, 네. 남자 고등학교 헤어스타일 알죠? 네.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누가 잘라도 똑같은. 네. 반반에 30명이면 30명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은. 비슷해요. 그래서 야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죽어도 싫다더라고요. 남자 고등학생들 10명 지나가는 거 봐요. 헤어스타일 다 똑같지. 그럼 걔들은 왜 그러냐고. 남들과 다른 스타일을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데 추구하는 바는 나는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내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남들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난 다르게 한다고 한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근데 비슷한 거지. 사람이라서 그냥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서 그 비슷해지는 애기 경우가 이름 비슷한 것 같아요. 애기 이름 보면은 부모가 이제 애들의 흔한 이름 짓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그래서 이름 특색 있는 쓰는데. 이름을 지면은 그 이름이 그 연도에 제일 많아. 민준이 그렇지. 서연이 막 이런. 민준이, 연하 뭐 이런 은서 막 그렇게 많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티셔츠도 산 사람 많겠죠. 근데 어쨌든 줄여서 사셨다면서. 줄 사는 서서 거지, 줄 서서 샀고 근데 뭐 야. 이게 소수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산 사람 숫자로 따지면 어쨌든 기업들은 100명 미치겠다. 될 근데 거 그거는 여쭤보고 싶어요. 개성을 드러내는 게
되게 예전보다는 그게 훨씬 강해진 것 같아요. 개성을 반드시 드러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근데 부사님 개성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강조하셨던 부분은 오히려 그 개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했다라는 표현으로 써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랬죠. 예전에. 근데 듣다 보니까 평균의 재부활 아니에요? 다시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균의 아까 이게 좀 다 이렇게 되면 가격은 뭔가 자료 영상 넣어주세요, 이거. 다 되면 다시 또 평균치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보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많이 팔렸을 거라면 이거 아니, 그러니까 줄 서서 샀대잖아. 평균이 없는 게 아닌 거야. 내가 들어보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평균이 없어지는 거 같아. 평균은 결과적으로 평균은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이건 평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는가. 소비를 하거나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게 평균이 되면 그게 또 다른 난달라가 나와서 또 그쪽으로 안- 평균이 또 옮겨가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하지? 하고 또 다른 걸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까탈스러워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서 굳이 튀지도 않으면서 평균의 범위 안에 있으면서 내 눈에는 매우 개성적으로 보이는 걸 좀 갖고 와봐 그러는 거예요. 꾸안꾸. 그렇지.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다 안 꾸민다. 그게 뭐냐고 그런 게 있냐고. 저 이게 어렵지. 이 옷이 어렵지. 나중에 보면 내가 샀지만 어. 끔찍해 볼 수도 있겠네. 나중에 이거 왜 샀을까? 그치, 이거 그치. 진짜 싫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속마음 딱 보면 몰라? 저걸 돈 줘고 얼마 주고 아니 이제 가격대가 10만 원대? 아니 몇십만 원대? 기십만 원, 기십만 원. 네, 그죠? 기십만 원.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글쎄 기십만 원 주고 이거를 과연 하기에는 조금 내 판단은 좀 어렵다. 당근마켓에 내놓으려고요. 요즘 당근마켓에서 중고는 다시 내가 팔아 이걸요? 이거 파는 거 웃돈 얹어서 팔기도 웃돈 하고. 얹어? 아, 리셋 다시 이거는 딱 비싸게? 그 시즌에만 리미티드 나오는 에디션. 리미티드 알죠. 에디션이라서. 알죠. 네. 대리님 트렌드 코리아 2023 나오면 그 한 권 드리세요.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 이게 진짜 심각하다. 모든 분들이 본 다음에 저같이 생각하는 분이 제가 일부러 진짜 아. 생각이 없지만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일부러 물어본 어떤 말씀인지. 최고. 네. 네, 최고. 아. 근데 저는 사실 취향 소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평균 실종이 되면서 되게 뾰족한 기획이 많이 나오면 사실 보는 재미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매스 타겟한 상품보다는 이제 극소수의 열광적인 소비자들을 타겟한 상품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런 거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해서 그럼 팝업 스토어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팝업 평소에 스토어 없던 좋아하죠. 매장인데 갑자기 잠깐 반짝 떴어요. 더현대도 팝스토어 엄청 많잖아요. 그거 재밌죠? 좋아해요? 네, 가서 다 보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거 보면서 아 또 요즘 트렌드는 이거구나. 이거구나. 네, 그거 보면서 또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너무 이제 젊은 층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또 네버랜드 신드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 책은 이걸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예. 그래도 좀 아쉽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트렌드 코리아 2023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을 직접 불러서. 출연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진짜 책은 보지 마라. 그래. 트렌드 코리아 그래. 2023이라는 책은 진짜 정말 알고 싶으시면 그 영상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 영상을 구입하시면 책이 동봉돼서 배달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책은 기념품이구나. 기념품. 그렇더라도 절대 열어보지 마십시오. 소확행, 워라벨, 언택트 우리 시대의 대표 키워드를 만들어낸 트렌드 코리아가 3프로TV와 함께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 프리미엄 클래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 연구진의 2023년 전망과 강의에서만 선보이는 케이스 스터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3프로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혜택, 내년의 트렌드를 실전 투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영상들이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3년을 준비하는 3프로TV와 트렌드 코리아의 특별한 만남,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하세요.